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항목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 부채가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일반적으로는 부채가 늘어나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큰 오해입니다. 부채도요, 그 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오히려 좋은 부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선수금이에요. 선수금이 뭐냐면 한자로 풀어보시면 선수, 미리 받은 돈이죠.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인데 미리 받은 돈이라고 하는 게 회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제품을 고객한테 넘기기 전에 돈부터 받은 경우를 선수금이라고 해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줘야 전달을 해야 매출과 비용과 이익이 잡히거든요. 근데 내가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 고객이 돈부터 주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남의 돈이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잡고요. 얘가 제품이 다 만들어져서 고객한테 넘어가면서 선수금이 사라지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선수금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미래의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선수금은 돈부터 받은 건데 내가 물건만 잘 만들어서 전달하면은 그 미리 돈 받은 거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부채 분석의 힌트, 선수금 분석의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선수금이 늘어나면요. 미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은 부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늘어날수록 좋은 부채예요. 그러면 오늘은 대한항공의 케이스를 통해서 선수금이 기업의 실적에, 미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자, 대한항공 재무제표 오셔서 연결 재무제표 한번 보실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선수금 혹은 그러니까 미리 받은 돈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오늘 말씀은 안 드릴 거고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 항공사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서 돈을 미리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아직까지 비행기를 안 탔는데 티켓팅을 먼저 한 경우예요. 그럼 티켓팅을 하면서 돈을 지불을 하고 고객이 비행기를 타야 그거를 매출을 잡거든요. 그럼 고객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그거를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잡아두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항공사 이제 계속 이용하시면 마일리지 쌓이시잖아요. 그 마일리지가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면은 고객이 나중에 티켓팅을 할 때 필요한 돈을 미리 납부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티켓팅 할 대금을 미리 선지급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켓팅을 하실 때마다 그 중에 일부는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얘는 이연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를 잡혀요. 오늘은 이연수익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고객들이 미리 티켓팅을 해서 잡히는 선수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한항공 재무제표 보시면 자산총계가 29조에 가깝게 되는데 부채가 20조예요.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부채가 많은 회사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부채 중에서 선수금을 제가 지금 이연수익은 여기 나와 있죠. 이연수익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연수익이 아니라 선수금을 찾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선수금이 나와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은 지금 선수금을 기타 부채로 계산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기타 유동부채 2조 잡혀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주석에 가서 기타 유동부채, 기타 부채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타 부채 중에서 얼마가 나와 있어요? 기타 부채 2조 중에서 1조 5천억이 선수금이죠.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티켓팅을 미리 해두고 아직까지 비행기를 안 탄 거예요. 뭐 조만간 타겠죠. 뭐 비행기 티켓팅을 한 달 먼저 해둘 수도 있고 두 달 먼저 해둘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들을 선수금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애는요. 때가 되면 고객들이 비행기를 타면 어디로 흘러갈 돈이에요? 고객들이 비행기를 타면서 대한항공의 매출로 연결이 될 돈이죠. 자, 그럼 뭘 아실 수 있냐면 사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연수익도 마찬가지인데 대한항공사에서 선수금이라든가 이연수익 이런 부채들이 증가하면은 미래의 매출이 늘어날 거를 시그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적어도 선수금하고 이연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매출 수준보다 미래 매출 수준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분석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뭐 매출액이 코로나 때 막 매출이 쩔어 있다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여행도 많이 가고 막 해외 여행객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매출이 단순히 늘어났다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 안에서는 여전히 티켓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또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발한 티켓팅이 미래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느냐도 보실 수 있는 게 방금 주석에서 보여드렸었던 기타 부채 안에 있는 선수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부채 중에서 늘어날수록 좋은 부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수금이라는 게 있고, 선수금은 내가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 돈부터 미리 받은 금액을 선수금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선수금은 미래에 내가 고객한테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을 하게 되면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거다. 미래에 연결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미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를 미리 시그널 해주는 지표다. 그래서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항공사로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고객이 티켓팅부터 해놓고 아직까지 비행기를 안 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미리 티켓팅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수금의 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한항공의 선수금 혹은 이제 마일리지 쪽에서는 이연수익 부채죠. 이 두 가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매출 수준 이상으로 앞으로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날 개연성을 의미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항공사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